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장중 변동을 좀 경험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3,200선 지키기 오늘 가능할까요? 현재 구간 3,195선 지나가고 있고요. 79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현재 그래도 플러스권 지켜내는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ISX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줬다고 해야 할까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움직임 많이 좀 보고 계실 겁니다. 사실 장초 이것을 이제 돌파를 하느냐 만들었었던 고점이요. 12만 7,900원 만들고 좀 내려왔거든요. 근데 다시 방향을 위로 야금야금 올려가고 있습니다. 12만 3,200원 현재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까지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원인에는 그동안 업황 별로잖아 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실적에서 YOY 대비로 했을 때 이게 뭐라고? 네 자릿수 퍼센테이지가 급등했다고? 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에코프로 BM의 수급이 좀 모였습니다. 자, 바로 여쭐게요. 차장님, 의견이 아직까지 분분해요. 차장님은 일단 어느 쪽이세요? 저는 좀 더 봐야 된다. 네. 뭘 더 봐야 할까요? 실적이나 향후 이제 전망을 네. 과연 이게 얼마큼 가동이 되는지를 가동률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제 4천, 5천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높은 업종들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이렇게 좀 분발을 해줘야 된다.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전기차 부분보다는 ESS 쪽으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쪽으로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은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ESS 또한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이 국내에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수주에 걸은 계약 공시가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지금 LG 엔솔과 27년에 이 6조 정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ESS에 포커스를 좀 맞추는 방향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24시간 이제 무중단 운영이 좀 필수인데 이 정전 시에는 즉각적인 이제 백업 전력을 좀 제공하고 그리고 전력 요금에서 이렇게 피크 전력 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그만큼 이제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 ESS 시장은 좀 계속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로봇 쪽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로봇 쪽 배터리 또한 2차 전지가 쓰이긴 쓰이는데 아직 그쪽 시장에서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가 판가름이 안 났거든요. 물론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 중국한테 많이 좀 열의에 있지만은 이 로봇 쪽이나 이 데이터 센터를 향해 이 ESS 쪽은 좀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좀 우리나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 ESS를 바라보면서 LG 엔솔도 봤었던 것이고 삼성 SDI도 봤던 것이고 LNF 등등 봤던 건데 그렇다면 차라리 진짜 ESS로 키워드를 중점을 둔 한중 NCS나 서진 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에 그러면 더 추세력을 보세요? 아니면 2차 전지단에서도 그래도 ESS 품고 있는 쪽이라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차장님? 저는 전기차 쪽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국 쪽 안에서도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예. 그쪽에서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보다는 역시 ESS 쪽으로 좀 포커스를 확 바꿔갖고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분류를 해서 확실히 ESS 쪽으로 색채로 집중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네요. 그럼 에코프로 BM 관련해서는 지금 좀 관방 주셨는데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오늘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실적에 있어서는 그러면 의미성을 찾고 있지 않으신지 차장님 의견 먼저 다시 정리할게요. 예. 네. 저는 근데 이 에코프로 BM도 실제 매출을 따져본다고 하면은 그 ESS 비중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예, 맞아요. 네, 있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흑자 전환의 일궈낸 것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 쪽보다는 ESS 쪽에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ESS의 키워드에 더 주목하자 에코프로 BM단에서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차라리 ESS 쪽이 더 나을지 여러분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차영주 소장님, 우리 2차 전지 얘기할 때는 공매도 얘기 정말 많이 나눴었는데 수급적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현재 구간 자리 체크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실적 베이스로 놓고 보면 490억 중에 인도네시아에서 405억을 갖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85억 이익 난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1000% 넘은 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100%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게 실적이 좋은 건가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실적이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매출이 ESS 쪽에 대한 매출이 100%가 늘었다.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도 100%밖에 안 늘어났다라고 보면 이거는 상당히 영업이익에 대한 우리가 실적 가이던스를 좀 면밀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S에 대한 또 얘기들을 보면 저는 제 몸무게를 유지하기 위해서 밥이 최소한 2공기가 필요해요. 화산 앵커 같은 경우는 반 공기만 해도 충분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ESS 갖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일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ESS 갖고 버틸 수 있는 기업일까요? 삼성전자가 휴대폰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버틸 수 있는 기업일까요? 한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 다 차치하더라도 이건 좀 부정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산앵커가 질문하신 대로 차트상 놓고 보면 정말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일단 아침에 시작 때부터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저는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온 게 아닌가 의심이 찰 정도로 굉장히 오늘 강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일단은 시장이 저는 이제 오후 들어서 좀 탄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오후 들어서 전혀 13%대를 여전히 이게 지금 몇 시간째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오늘 장중에 세법 개정과 관련된 노이즈도 있었어요. 노이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밀렸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부터 수급상 시작점일 수도 있겠다. 이것을 실적 베이스로 본다라든지 펀드멘털 베이스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역부족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수급 베이스로 본다라면 오늘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좀 겁을 먹었을 수밖에 없어요. 삼성 SDI가 아침부터 개장한 지 한 5분 만에 10%를 넘어서 버렸고 바로 에코프로의 실적 발표 나오면서 쭉 빨아올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는 이 수급의 힘이 덧붙여진 구간으로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업황으로 본다면 조금은 우리가 관망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밀려드는 수급상 매력적인 선택지는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정리해 보시죠. 에코프로 BM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전히 강하고 앞으로도 강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쪽 바로 조선주 보겠습니다. 한화엔진입니다. 조선의 심장이고 오늘 엔진주 다 좋습니다. 차장님께 여쭐게요. 마스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선주가 굉장합니다. 사실 방산이나 오늘 카카오페이 실적 나왔을 때 오히려 변동이 위로 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주만큼은 위로 보낸다라는 거죠. 기대감까지 같이 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조선 밸류체인 내 기자재단은 다 긍정의 의견으로 봐도 괜찮을지요? 네. 긍정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네. 조선은 어떻게 보면 이 시장 끝나는 그날까지 네, 쭉 우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좀 확신이 들고 있는데 과거에 이 조선업 사이클은 한 7에서 8년 정도 그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하지만 이미 다른 차원으로 지금 미국에서 이제 LNG도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군함 MRO 역시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이제 해군력이 좀 열의에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제 성장 모멘텀이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본격적인 이제 이 고가 선박의 실적 반영이 되는 게 바로 내년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먼저 땡겨서 이렇게 올리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물론 양에서는 많이 좀 뒤지긴 하지만 질로 본다면은 이 고부가 선박의 70%가 이 LNG나 암모니아선인데 이미 수주가 풀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걱정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IMO 국제회사기구에서 이 규정 준수로 인해서 이 친환경 선박 트렌드로 이 암모니아나 이 수소 엔진이 지금 부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하나 엔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반 조선주보다도 좀 이런 부품주가 더욱더 좀 각광을 받는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재단 내에서는 엔진주를 조금 더 우선순위로 보고 계시나요? 예, 엔진이 최선호로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엔진주 사실 오늘 다 좋습니다. 하나 엔진도 좋고 현대마린 엔진도 괜찮기 때문에 엔진주는 추가적으로 이 조선주가 가는 시세 끝까지 심장이 박동할 수 있다. 의견 긍정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역시나 매력적인 차트로 보여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고 7월 25일 날
그리고 26일 날 만들었었던 신고가 라인을 옆으로 좀 기간을 좀 주면서 에너지를 응축하더니 오늘 또 점핑을 합니다. 소장님, 이런 거는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효자 종목군 같은데 쭉 간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에 대한 고민은 언제 들어가야 할까? 역시나 밀릴 때는 늘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차트 바라보면 되나요? 일단 오늘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거래량이 오늘 그렇게 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제 거래량의 2배 정도 거래량이긴 합니다만 많을 때 거래량에 비하면 좀 적은 거죠. 저는 뭐 그동안에 MTN에서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가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엔진 같은 경우 최근에 35,000원대에서 보름 가까이 행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이 25,000원에서 35,000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방법은 두 가지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죠.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지금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 이제 기간 조정을 겪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가격 조정은 봉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일봉과 이동평균선이 벌어진 것을 이동평균선에 봉이 맞추는 것이 가격 조정.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 밑에 있으니까 봉이 내려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가격이 머문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을 끌어올리는 거죠. 올라가는. 예,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계단식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전히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야 차트 이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신규로 진입할까라고 하면 야 이렇게 오른 걸 어떻게 사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내일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 한 달 뒤에 껄껄껄 주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달 뒤에는 거봐 안 사길 잘했다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로스컷을 걸고 들어가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 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엔진의 특징은 다른 사람 심장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다른 사람 몸에도, 예. 몸에도 특히 중국 몸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 몸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가라는 용어를 김동관 부회장께서 제안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500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한화가 필리조선소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하나엔진에 엔진이 들어갈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미국 내에서 엔진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까지 나오는 거죠. 그 점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제가 MTN에서 하나엔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 마리솔루션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주가 퍼포먼스가 단기간엔 좋았습니다만 역시 꾸준히 올라가는 하나엔진의 저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MTN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결국 중국이 배를 수지해와도 엔진은 하나엔진, 현대엔진이 들어가야 된다. 현대엔진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힘센 엔진입니다. 정지용 회장께서 지었는데 이게 참 영어로 해도 힘센 엔진이고요. 한국말로 힘센 엔진. 정말 우리는 딱 바로 알아들을 텐데 외국 사람들은 그냥 힘센 엔진으로 발음하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엔진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면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계속해서 지금 발주는 늘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있었던 뉴스도 LNG 운반선 관련해서 컨테이너선 12척에 대한 수주 경쟁이 한국, 중국 대격돌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여기저기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심장이라면 엔진이라면 하나엔진은 계속해서 꾸준히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 의견을 주고 계시네요. 자, 로스컷을 잘 잡고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긍정으로 조선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로봇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뉴스가 있었습니다. DX 부문에 새 조직을 신설한다라고 하죠. 휴머노이드에 힘준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일 겁니다. 옛날에 로봇주가 갈 때는 이런 재료가 엄청난 파급력을 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글쎄요, 오히려 실체가 있는 다른 쪽 수급이 더 강해서일까요? 그렇게 큰 힘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 움직여준다면 또 잘 움직여줄 걸 알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꽤 오랫동안 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로봇주들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인공지능의 이제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제 로봇 쪽인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노동력 부족이나 그리고 인건비가 점점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봇으로 이 로봇 시대는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테슬라를 필두로 하는 미국 빅테크 업체와 그리고 중국의 이 값싼 부품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경쟁으로 좀 치우친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관절 기능을 담당하는 게 이 감속기인데, 감속기는 일본이 지금 75% 정도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냉정히 따진다고 하면은 이 로봇 시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승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틈새 시장을 찾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 이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는 충분히 지금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이제 회사들은 그래도 좀 독야청청하지 않을까. 예. 레인보우 역시도 약간의 그래도 기대감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기대감 있는 건 아는데 금리 인하 바람이 불면 성장주 움직임과 함께 이쪽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계속해서 매수권의 자리만 주고 있는 건가 싶긴 하거든요. 차트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언제 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때가 되면. 근데 지금 계속 그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로봇주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소장님 생각과 좀 동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차트상도 지금 하는 우리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정도 금액 정도 포트폴리오를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튀어도 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포트폴리오 상에 있어서의 이것을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매일 한 2%씩 사는 거죠. 한 5번씩 나눠서 산다라면 한 10% 정도 보유하고 있을 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특히 이제 삼성이 AI와 관련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일본의 기업의 또 M&A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언제 튀어도 누가 아무래도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에서 참 어떻게 보면 이제 관망과 분할 접근의 중간점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분할 매수가 아니라 약간의 관망세를 나타내면서 한 번씩 한번 사볼까 이런 정도의 매수세에 매수를 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두산 로보틱스도 차트가 똑같아요. 네. 여기도 진짜 잘 지키거든요. 그럼 네. 이것 또한 똑같은 기회 요인으로 바라봐도 괜찮아요? 근데 두산보다는 예. 아무래도 모멘텀을 나타낸다라면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붙던 아니면 삼성의 M&A에 붙던 삼성의 브랜드에 붙던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두산보다는 레인보우 쪽이 낫겠죠. 두산은 아무래도 산업용 로봇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 현재 지금 두산 로봇 같은 경우와는 좀 차별화된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두산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신규로 접근할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이 훨씬 더 빠르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우리가 잘된 집안의 애가 훨씬 더 잘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큰 집안의 잘된 집안이라는 게 아니라 큰 집안의 애가 한 번 더 튀어올라도 훨씬 더 먼저 튀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에 있어서 또 진심이니까 삼성이 그런 관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분할 매수 관점이 열려진 현재 구간으로 보겠고요. 시기에 있어서는 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단 넘어갑니다. SK바이오팜 오늘 실적 보셨을 겁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뇌전증 신약 관련해서 미국 매출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 효과 덕분에 그 덕을 제대로 누리는데 지금 구간 보니까요. 오늘 10만 원을 원래 넘어 있었다가 10만 원 하회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오늘 올려 세워서 11만 원 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돈 잘 버는 제약바이오로 흐름이 바뀐 건 작년부터인 것 같기는 한데 그와 관련해서 SK바이오팜도 꾸준히 많은 분들의 관심 종목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이 거래대금 모인 자리에서의 양봉 해석은 어떻게 하세요? 드디어 이제 미국, 유럽에서 선방을 하면서 실적으로 증명을 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 투자가 가장 어렵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제 임상 기대감으로 이제 오르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고 실제로 좀 숫자가 좀 찍혀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갖고 있어야 하나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오늘 그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희귀소아 뇌전증 치료제 그리고 이 글로벌 3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계속 연구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SK그룹의 이제 든든한 이제 총알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좀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제약바이오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 관련한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금은 한정적인데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어디에 붙는가 이런 고민이 또 있으실 것 같단 말이죠. SK바이오팜 오늘 이 정도의 차트상 움직임이라면 충분히 여러 제약바이오단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 차트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급등했다. 예, 많이 오르고 윗꼬리를 좀 달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오늘 또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것까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바이오팜이 뇌전증 치료제에 있어서의 훌륭한 기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지의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유일무이하게 우리가 이제 신약을 개발했던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근데 뇌전증 치료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시장 규모가 8조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다라는 또 한계도 좀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뭐 어쨌든 더 매출이 늘어난 부분들,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늘 조금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라는 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약간 윗꼬리를 좀 달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내일 만약에 거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작년에 소장님과 삼바 얘기 진짜 많이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올해 제약바이오를 본다면 대표주로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주로서 우리 그때 삼바를 봤는데 올해는 뭘까요? 지금은 삼바가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삼바가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삼바가 이제 이재용 회장의 어떤 작품일 가능성이 있어서 삼바를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산 가능한 것이 이제 CDMO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호성이 생겼다라고 봐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를 지금은 더 이상 추천드리기는 좀 곤란한 새로운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펩트로겐의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 시장을 벗어날 수 있는 관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아닐까.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재고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와 트럼프 그 의약품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저는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비교 우위에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바통을 받아서 또 달려줬으면 합니다. 워낙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대표주 성격 한번 봤고요. SK바이오팜 긍정 의견 또한 있고 좀 자리를 보자라는 의견 또한 있으니까요. 시계열을 좀 갖고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화장품 볼게요. 요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돌아가면서 오르기도 딱이어서 종목 선정을 잘해야 하는 동네가 사실 화장품이거든요. 그 관련해서 ODM 한번 보자고요. 코스맥스 챙겨왔습니다. 차트를 보면 사실 고점을 만들어 놓고 좀 쉬었습니다.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아까 배운 대로 잘 했다가 오늘 좀 고개를 드는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ODM은 언제 들어가도 역시 이상하지 않은 내러티브를 품고 있었고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주목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차장님? 네,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브랜드사보다는 이제 ODM이 유리하다. 뭐 그 이유를 따진다고 하면은 워낙 그 브랜드끼리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유행에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 승패가 쉽게 또 뒤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몇몇 화장품주들은 계속 또 우상향할 될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 포커스였다면 지금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우리가 그렇게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점유율이 단 2%밖에 안 됩니다. 네. 90% 이상은 이제 미국산 이제 국산을 이렇게 이용한다고 하니까는 그만큼 침투율에 대해서는 뭐 2%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4%, 6% 이렇게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 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ODM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대형 고객사 위주로 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확 전환을 해서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으로 전환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장품을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는 뭐 생산이나 마케팅 홍보 각 나라마다 이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바로 이 ODM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투자한다면은 ODM 쪽을 좀 선호를 더 하고 있습니다. ODM 쪽으로. 그러면은 코스맥스는 여전히 예쁜 지금 매수 자리까지 열려져 있다로 정리를 해주시네요. 사실 요즘 APR이 LG생건 제치고 지금 아모레까지 제칠 누구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죠? 아모레 입장에서는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고 APR 입장에서는 기회에 처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소장님 참 이제 중소형사들이 대형사를 이길 수 있는 판이 화장품사에서는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진짜 오히려 뒤에서 웃고 있을 수 있는 ODM 쪽 보는 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사실 세련된 쪽은 브랜드가 더 잘 가는 것 같아서 화장품주에 대한 관점 세우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코스맥스가 오늘 차트를 다시 돌리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이쪽에 기회 찾는 게 더 괜찮을까요? 우리가 OEM과 ODM의 차이점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로컬 업체들의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OEM 같은 경우는 차용주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드는 업체야. 그러면 여사앵커가 차용주한테 물건을 만들어주세요. 만들어라고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어떤 기술로 이화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만들라는 네. 거예요. 근데 ODM 같은 경우는 차용주의 기술과 능력으로 만들어서 이화선에 상표를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ODM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제품만 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 로컬 제품, 미국 제품 다 나갑니다. 예. 중저가 브랜드, 고가 브랜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엔진보다 더 뒤에서 웃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아무래도 고가 여성분이니까 화장품 쓰시면 때로는 저기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한번 좀 보세요. 고가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딱 보면 뒤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인 예.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중국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늘어나고 있고 한다라는 부분들이고 차트상 보면 참 이게 저는 지금 이제 오늘 일봉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시나요? 요 모습만 보면 개구장의 얼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개구장이요? 예, 눈과 입이 개구장의 얼굴이 좀 보이는 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이는 양봉의 크기가 여기서 상승할 때 보였던 양봉의 크기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꼬여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꼬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나타났다, 거래량이 꿈틀댄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 이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차트상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 거래량대가 지금 현재 이 거래량대가 여기서 지금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올까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물리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 구간대에 얼마나 마음고생하셨을 겁니다. 그 물량들이 안 튀어나오죠. 자, 어찌됐든 전 차트상은 지금 다시 리바운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고 잡으러 갈 수 있다. 의견으로 코스맥스는 정리합니다. 자,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KB금융인데 사실 지금 금융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차장님 정리해 주세요. 네, 은행주 어떻게 보면 재미는 없지만 예.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관세에서 자유로운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정부 밸류업의 실질 수혜로 인해서 뭐 배당 수익률이나 좀 이렇게 상승이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 자사주 소각에서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 포트에는 꼭 담아봐도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절반가량이 이 비이자 수익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뭐 토큰이나 코인, 이 신사업에 대해서도 이 순이익이 발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이제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금융권 역시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세이브가 되면서 마진율 역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꼭 금융주도 눈여겨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여겨보자 의견 긍정적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KB금융 사실 이 종목도 꽤나 오랜 기간 우리에게 살펴봐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소장님의 의견 궁금해요. 사실 이 종목이 글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꾸준히 가져간다라는 게 사놓고 잊어버리면 좋은 종목이었던 건 맞았는데요. 현재 구간 어떨까요? 예, 일단 뭐 어제 기관들이 샀고 오늘 외국인들이 예. 이제 대거 밀려 들어오죠. 일단 뭐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이제 지수 5천 시대를 가겠다라는 의지는 좀 확고한 것 같죠. 오늘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그런 일환이다라고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또 두 번째는 거래소가 또 그 운용 시간을 또 늘린다 그러죠. 그럼 저희 방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그러면 이제 뭐 증권주들 뭐 금융주들 다 올라가겠죠. 밸류 프로그램 다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거래소가 한다라는 건 증권회사 아니야? 밸류 프로그램은 은행 아니야?
둘 다 가지고 있죠. KB금융 같은 경우는 상장사로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입장에서는 키움증권을 살까? 아니면 뭐 우리금융을 살까?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KB금융을 사게 되면 증권과 은행을 다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어떤 주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계가 좀 많이 좀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제 개편안 관련한 노이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구간일까요? 금융주 볼 때요? 일단 뭐 지금으로서는 신경이 쓰이죠. 예. 신경이 쓰이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오늘 나왔던 워딩 같은 경우도 뭐 정부 그 대통령실에서도 정확한 워딩은 하루 이틀 가지고 우리가 상관할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 하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면밀히 보고 있다라는 건데 세 번째가 싹둑 잘린 상태에서 두 번째만 SNS에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지수가 리바운드가 정확한 워딩들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상들을 찾아보고 올라온다라는 거죠. 글쎄요. 저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부가 만약에 세제 형평성을 나타낸다라면 지수 5천 포기하는 거고요. 지수 5천 한다라면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일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 이 부분을 소비 쿠폰으로 예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균형 재정하려면 소비 쿠폰 하지 말았어야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비 쿠폰을 한 거니까 목적에 의해서 세금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수 5천 간다라면 부자, 뭐 주식 부자라는 용어 자체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코스피 5천 기원하면서 저희 마가스마트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